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원수렴 시즌2. 자, 이번 영상은요. 코레일 NCS를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코레일 NCS는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 전부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편입니다. 50문항 60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25문항이 전공시험과 25문항 NCS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25문항 NCS에는 의수문 3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과목도 좀 적기도 해서 공부하는 것에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합니다. 수리 문제를 얘기 드리면 수리 문제 그중에 한 8문항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에 대한 구성이 응용 수리 문제가 한 3문항 내외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이에요. 유형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긴 한데 근데 최근에 응용국에서 문제 유형이 약간 조건을 많이 제시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속력, 농도 이렇게만 풀이를 하는 간단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조금 더 활용해서 그리고 문장도 길어지고 해서 해석하는 것에 좀 의미가 있기도 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해커스 코레일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에서 이제 몇 문제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동형 모의고사 파트에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동형 모의고사는 가장 최근 시험을 거의 유사하게 복원시킨 문제 유형입니다. 실전 감각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 유형인데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길게 뭔가 문제 해결 능력처럼 생긴 풀이 문제가 꼭 한 문항씩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 한번 오늘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오픈해 볼 거고요. 역시 문제 풀이 시간은 1분 드려볼 거면 1분 정말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 내에 내가 조건 의미라도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픈합니다.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사실 1분 시간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조차도 좀 해결이 안 되기도 할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같이 풀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것이 일명 소금물 농도 문제 풀 때 활용했었던 가중평균 그 원리 써볼 거예요. 가중평균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즌1에 있는 영상과 시즌2의 앞에 있는 영상 한번 다시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내용 보죠. 자, 어떤 기업에서는 부서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ABC 부서의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자, 점수가 다른 것 같을 때 부서별 인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A 부서 평균 78점, B 부서 평균 86점, 자, C 부서 평균은요 지금 82점. 일단 세 부서의 점수가 나열돼 있어요. 그럼 점수 다 준 거예요. 지금 정보 다 준 건데 A, B의 평균이 81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A가 78이고요. B가 86인데 합쳐서 한꺼번에 구했을 때 여기 두 개의 합이 81에서 평균 만났다고 하죠. 이거 농도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두 기업의 인원수가 똑같았으면 그러면 합쳤을 때는 결과는 그냥 딱 중간값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82 이렇게. 근데 82가 아니라 81 다른 게 나왔다는 것은 반영된 인원수가 1대1의 인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농도에서의 가중 평균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위쪽 차이는 3, 아래쪽은 5. 자, 크로스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대3으로 가는 거고요. 5대3. 그럼 인원수의 비가 자, 여기 A이고 B예요. A이고 B. 인원수 비가 5대3의 비율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고.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B하고 C 부서의 평균은 83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B의 점수는 86이었죠. C 점수는 82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83에서 만났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네요. 자, B하고 C의 자, 가중치. 자, 위쪽 차이는요. 3, 아래쪽은 1. 그냥 차이만 보는 겁니다. 자, 크로스하면 1대 3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비율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A 대 B 대 C의 인원수의 비가 A하고 B의 인원수 비가 5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의 인원수의 비가 1대 3이었습니다. 비율 두 개를 하나로 합칠 때에는 공통으로 있는 그 요소를 지금 공배수로 맞춰주셔야 돼요. 공통인 요소가 지금 여기 B, 양쪽에 다니는 것은 B 위치인 거거든요. 그럼 5대 3. 1대 3 아래쪽을 3배 키워서 3으로 맞춰버리면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 곱하기 3배 해주시는 거예요. 곱하기 3배. 그 아래쪽은 이제 3대 9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5대 3일 때 아래쪽은 3대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개 한꺼번에 정리하면 여기가 5일 때, 여기 3일 때, 여기 9이다. 이게 ABC의 한꺼번에 정리한 인원수 B가 됩니다. 5대 3대 9 정리한 건데 그럼 이제 보죠. 이 말은 뭐냐면 A는 5의 배수 인원수가 될 거고 B는 3의 배수 인원수가 될 거고 C는 9의 배수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5대 3의 관계에서는 두 기업의 인원수의 차이는 2의 배수 관계로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10일 때 6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15일 때 3배 9 되는 겁니다. 자, 10과 6 차이 4. 그렇죠? 15랑 9 차이 6. 두 기업의 인원수 차이는 2의 배수 관계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 나왔죠. 자, 1번. A 부서 인원수는 5의 배수가 아닌 게 아니라 5의 배수인 겁니다. 그렇죠? 틀렸죠. 자, 2번 보죠. C 부서 인원수는 B 부서 인원수보다 10명이 더 많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C하고 B 비교하면 지금 3대 9예요. 3대 9. 그럼 두 개 기업 차이는
6의 배수 관계로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명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 18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틀렸죠. 자, 3번 A는 B보다 8명이 더 많을 수 없다. 있죠. 2의 배수로 관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8명이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2의 배수로 벌어지는 것이니까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4번 C 인원수는 A 인원수의 2배를 초과한다. 자, C가 지금 여기서 5대 3로 해서 9였고요. 그 다음 A는 5였죠. 5대 9면 2배 안 되죠. 5대 10, 5대 10일 돼야만 2배일 텐데, 그렇죠? 5대 9였기 때문에 2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4번 틀렸죠.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5번 보면 B 부서 인원수가 제일 적죠. 5대 3대 9에서 3 위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가중치 해석을 해버리시면 1분 시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보는 순간 이거 크로스 하는 걸로 연결시켜 보시는 거예요. 농도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가중 평균이에요. 한번 꼭 기억해 보시고 이 문제 리뷰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볼 건데 역시 코레일 NCS 복모에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정말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문제거든요. 조건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문제 오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코레일 문제가 그런 게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 또 같이 오픈해 볼 거고 역시 시간은 1분 시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오픈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읽어보셨나요? 문제가 이상해 보이실 거예요. A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뻐꾸기 시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구입한 시계의 시와 분을 나타내는 숫자는 1부터 12까지 구성되어 있을 때라고 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냥 일반적인 벽시계 구성이죠. 1부터 10이 적혀있는 그냥 동그란 시계 형태.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A의 퇴근 시각으로 가능한 시각은 이라고 했어요. 이 중에 가능한 시각. 자, 뻐꾸기 시계는 매시 정각에 시계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시침이 가리키는 숫자만큼 소리 냅니다. 1시일 때 한 번, 뭐 12시일 때 12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오전에 출근해서 이것도 의외로 힌트예요. A가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할 때까지 소리를 총 52회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퇴근 시각으로 가능한 시각이 몇 시겠는가를 골라주시는 건데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출근을 언제 했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풀죠? 그렇죠.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지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3번 갖고 가볼 겁니다. 3번 갖고 넣어봐야만 이것을 더 4번 쪽으로 갈 것인가 2번으로 갈 것인가 이 방향을 잡기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3번에 이게 의도예요. 16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16번 오를 게 아니에요. 16시는 몇 시인 거죠? 4시 27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4번 오는 겁니다. 그 시침 숫자만큼만 오는 거라 16번 오는 뻐꾸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12번까지가 최대인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오후 기준 갖고 볼게요. 12시 위치부터. 왜냐하면 오전 출근이라서 12회는 무조건 오는 것이 포함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2회 다음에 1시면 한 번 울어요. 그 다음 2번 울고 3번 울고 4번까지 오는 것만 듣고 퇴근하는 시각이에요. 이때는. 그렇죠? 그럼 오후에 횟수가 몇 번인 거죠? 일단 오후에 듣는 횟수가 12회에다가 1, 2, 3, 4 더하면 22회가 나옵니다. 그 오후 시간이 횟수가 22회예요. 이 조건대로 따지면 그럼 오전에 몇 번 들어야 될까요? 30번 들어야 돼요. 그럼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갔을 때 연결된 숫자의 합이 30이 되는 숫자가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역으로 갑니다. 이제 오전 쪽으로 가요. 그러면 11, 10, 9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11, 19까지 더했을 때 이게 얼마 나오죠? 이게 30이 나오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에요. 횟수로 52 구성을 뽑아낼 수가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른 보기도 다 이거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3번에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3번에서 횟수를 더 늘려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 4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여기서는 2번 쪽으로 가는 것이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오후로 가면 1, 2, 3, 4, 5로 갑니다. 근데 오전으로 가면 11, 19, 8 오전 쪽의 숫자가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2번 쪽 가는 것이 횟수가 더 늘어나는 쪽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14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시각으로는 2시 24분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럼 오후에 오는 시각의 횟수는 이제 12부터 12 더하기 1 더하기 2까지 듣고 퇴근하는 시간대인 거예요. 횟수로 따지면 이제 15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전에 이제 52에서 15를 빼면 37회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연달아 더했을 때. 그렇죠? 자, 오전 역으로 가볼게요. 이제 11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8 이렇게 가야 되는데 11, 19, 8까지 합이 38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간대는 연달아 3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52의 횟수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보면 의외로 아주 쉽게 심플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용인 거죠. 그리고 제가 3번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 3번에서 2번 가서 안 나왔다. 그럼 1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 가고 4번 가서 안 나왔다면 5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기준 갖고 앞뒤로 갔을 때 최대 2개까지 넣고 답이 나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자, 코릴의 두 번째 문제 유형 같이 풀어봤는데요. 코릴의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자료에서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문제 유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도표, 해석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시간 내 푼 연습을 하시는 정도인 건데 좀 특별한 문제가 이런 문제라서 좀 같이 풀어봤거든요. 자,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여러분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컷 풀고 틀리고 말고요. 조금 더 몇 초 쓰더라도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그게 첫 번째로 주의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수에 너그러우시면 안 돼요. 다시 보니 알겠다. 괜찮다. 원래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겁니다. 시험은 2번 이상의 기회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답이 나오게끔 그 연습을 더 많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